저는 이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됐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 작년 9월 23일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근데 발의를 했으면은 일단 상정은 해야 되거든요. 상정과 심사는 다른 것이고요. 네. 법사위에 이 법이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끝끝내 그 상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정조차 거부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간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 예.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서 상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상정조차 안 해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결국은 특검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도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법을 보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죠. 대장동 특검 제안을 했는데 이걸 놓고서 여야 간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법사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안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죠.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짚어볼 점들이 있는데 먼저 네. 이거부터 좀 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훈석 국방부 장관, 네. 김홍희 전 해경청장. 뭐 사안은 다르지만 어쨌든 저 민주당 관련된 분들의 세 사람이 주말에 구속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검찰이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실 왜곡과 이제 조작이 아니죠. 오히려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고요. 네. 진실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용 부원장과 서욱정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러면은 이 조작된 진실을 속았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범죄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증거 인멸에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결국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느냐만큼 검찰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정말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며칠 있으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시정연설의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조건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대장동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 그 다음에 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사과 이건데 하나씩 짚어보죠. 요거부터 짚어볼게요. 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된 사과 이거 하지 않으면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죠. 예,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조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대장동 특히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 대장동 수사를 중단해 주시고 사실 그런 사인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무슨 뭐 의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겨누어진 이 검찰의 칼끝을 피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를 했고요. 또 당대표의 방탄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민주당을 방탄 의원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본인의 이런 수사 리스크를 피하고자 여러 가지 갖가지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이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다. 뭐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겠죠? 저희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죠. 어제 뭐 조영 원내대표가 또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네. 저는 이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됐을 때 예. 국민의힘에서 작년 9월 23일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근데 발의를 했으면은 일단 상정은 해야 되거든요. 상정과 심사는 다른 것이고요. 네. 법사위에 이 법이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끝끝내 그 상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정조차 거부했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간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 예.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서 상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상정조차 안 해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결국은 특검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도 예.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법을 보면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법안에는 특검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검사가 사람이 한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아마 그 특검도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이 수사를 결국은 피해가고 싶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떳떳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네. 그래 뭐 작년 9월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안 받았는데 그때 네.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그때처럼 받으쇼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를 돌려드린다는 거죠.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한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앞서 의원님 말씀은 도저히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을 상정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은 민주당이 선택한다든지.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뭐 수사 대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검의 예를 들어서 뭐 임명 권한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받으세요라고 하면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검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에 관한 수사는 예. 물론 몸통은 아직 못 밝혔습니다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그 여러 명의 지금 재판이 계속 지금 일주일에 한 2번씩 진행이 돼서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임에 관련된 것들이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수사. 예. 사실 이런 것은 다 그동안 뭉개져 왔던 수사를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계속 뭉개져 왔던 수사가 지금에서야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력화하기 위해서 특검 얘기를 꺼내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걸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방탄 특검을 하겠다는 얄팍한 수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손뼉을 맞춰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된 얘기 좀 제가 여쭐 건데요. 네. 제가 전주의 의원께 특별히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전주 의원께서 아마 법원 계실 때 마지막 보직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네. 부장을 하셨잖아요. 맞죠? 네네. 예, 네. 그래서 재판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여쭙는 건데 예. 이게 지금 보면은요. 돈을 줬다는 남욱 그다음에 누구죠? 유동규 요 진술만 있고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은 부인합니다. 그 네. 한쪽에만 진술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물증은 뭐 메모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오갔으니까 다른 물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알려진 거로 보면. 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김용 전 부원장이 끝까지 받았다는 거 부인하면 이게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공소를 끝까지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제가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는 예. 뇌물 사건을 받았던 사람은 다 부인합니다. 예, 예.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객관적 자료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이제 메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욱
변호사 측에서 돈을 건넨 뭐 시점과 액수, 예.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예. 또 그 돈을 건넸다는 그 시기, 예. 정민영 변호사한테 이제 그 남욱 씨 측에서 돈을 건넸을 때, 예. 그 시기에 맞춰서 그 CCTV에 정민영 변호사의 뭐 차량이 드나든 예. 뭐 이런 것이 CCTV에 있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다 그 수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그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이제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사의 깔끝이 결국은 이재명 그 당대표에게 갈 수 있는 애 사실 그 부분이겠죠. 정치적으로도 그 부분이 뭐 중요한 예, 하겠죠. 이재명 네. 당대표가 이제 기소가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가장 관심이 될 것인데요. 네. 일단은 이 돈이 대선을 위한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작년 그게 보인다고 4월에서 하더라고요. 8월에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금액, 이 돈의 수혜는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받은 거예요. 김용 씨가 무슨 개인적인 비리로 사리사욕을 위해서 받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저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그 직접적인 뭐 돈을 건넸다, 뭐 이러한 이제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앞으로 이 수사의 향방이 이제 더욱더 위로 올라갈 것입니까 결정이 될 것이고, 결국은 아무튼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김용 씨 그가 이제 유동규 씨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네. 뭐 김용 씨가 검사장과 얘기됐다. 그런 얘기도 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수 지검장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은 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개진 수사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문개진 수사고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내가 대장동의 설계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대장동 개발로 인한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실 예. 이제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사용처. 검찰이. 예. 두 번째는 왜 1년 동안 이렇게 뭉개진 수사. 이것을 왜 이렇게 검찰이 뭉갰냐.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은 혹시 어디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건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이종수 검사장이 본인이 이 이재명 지사를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 씨와 예.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검사장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수 검사장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오늘 10시부터 법사위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오늘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중요한 쟁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 이제 김용 부원장의 이 구속.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주말 이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이렇게 뭐 검사장과 얘기됐다. 뭐 이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진상 실장이 폰을 버리라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또 유동규 씨는 나는 회유 당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내가 잘못한 죄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대표가 명령한 죄값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할 것 같고요. 또 지난 주말에 또 구속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뭐 이런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뭐 이러한 것, 결국은 이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뭐 형식을 떠나서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것을 비켜가기 위한 뭐 앞서 이제 물어보신 그런 뭐 특검법이랄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 회유했다, 뭐 약간 뭐 이런 이제 이야기랄지 아니면은 이 감사원의 감사가 어떠한 그런 결론을 맞춘 뭐 이러한 감사 였다, 뭐 표적 감사다, 뭐 이러한 이제 좀 뭐 문제 제기를 뭐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네. 출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